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이재상입니다. 오늘 대한상하수도학회 신년 할애 행사에서 마련된 상하수도 전반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발표를 위해 저는 분산형 수처리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지역적인 기술 소개보다는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의 특징과 장점, 아울러 간략히 관련된 기술적 제약 혹은 법적 제약 등의 주제에 집중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처리 인프라가 미흡한 개발도상국들의 대체 수처리 설비로서 인식되어 왔기에 분산형 수처리 관련 주제의 발표에서는 의뢰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 목도되는 안전한 수자원 및 보건시설의 미비로 인한 공공위생, 공공건강의 피해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언급되듯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8억 4천의 사람들이 안전한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가운데 1억 6천의 인구가 지표수를 특별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시설의 부재로 전 세계 약 2억 3천만의 인구가 위생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8억 9천만의 인구는 적절한 위생시설이 없으므로 야외 배변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표수 지하수의 직접적 오염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분산형 수처리 설비는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수자원 공급을 위해 적합하므로 또 다른 용처로서 비도심 지역의 수자원 인프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원 지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 미국, 유럽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20%에서 30%가 전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일부 중부 혹은 동부 유럽의 90% 거주지에는 약 2,000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의 개발은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 중앙집중형 수처리 인프라가 적합하지 않은 저밀도 지역의 물과 관련된 공공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 변화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는 가뭄 혹은 홍수 폭우 주기의 증가로 인한 피해의 대처 전략으로서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그림은 기존 10년 주기로 나타나던 가뭄의 발생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단의 그림은 미국의 사례로서 폭우의 주기 또한 공통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은 물 부족, 집중호우는 우수 유출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으나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은 가용 수자원의 다변화를 가능케 하므로 새로운 수자원 확보의 전략이며 특히 국지성 폭우의 유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우수 저류 시설과 연계되어 특별한 수자원 이송 없이 현장에서 새로운 수자원을 창출하는 전략으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기존 수처리 인프라의 수자원 취수와 이송의 과정이 생략되며 이를 통한 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물의 사용량 증가와 공공보건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높은 수질 확보 요구에 의해 수처리에 소요되는 전력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워터, 스톰워터 하베스팅을 통한 새로운 수자원 확보는 이런 이슈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너무나 잘 인지하고 계시겠으나 본 슬라이드에서는 중앙집중형 수처리 인프라, 즉 기존 수처리 인프라의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폐수 처리 시설이든 정수 처리 시설이든 기존의 시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음용수 공급과 발생 하수 처리에 적합하며
대량의 대상 처리수를 취소하고 운송하여 일관성 있는 수질 확보를 위해 검증된 다단계 처리 공정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생산된 물을 이송 설비를 통해 공급하거나 대량 방류하게 됩니다. 높은 인구 밀도의 도심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언제나 균일한 수질 확보를 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비, 처리, 운전, 유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아울러 숙련된 인력의 상주가 불가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중앙 집중형 (centralized와) 분산형 (decentralized)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기존 수처리 인프라 대비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경우 서열 기반의 빠른 탑다운식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성을 얘기할 수 있으나 그에 반해 분산형 시스템은 변화에 능동적이며 자유로운 대처가 혹은 기민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매니지먼트를 택할 수밖에 없고 수요자의 요구를 일일이 반영하기에는 버거운 시스템입니다. 단일 목표를 위한 신속한 대처에는 유리하나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책임과 위험 분산이 어렵고 또 책임과 위험이 일부 인적 집단에 집중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시스템 간의 차이점,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중앙 집중형 대비 분산형 시스템의 장점을 염두에 두고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의 특징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처리 시스템을 이분적으로 중앙 집중형 (centralized와) 분산형 (decentralized로) 나누기보다는 본 슬라이드에서는 시스템의 중앙 집중도 혹은 분산 정도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전략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단의 Centralization, 중앙 집중형 수처리 인프라는 하수를 취소하기 위한 설비와 중앙 집중형 처리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산도를 한 단계 증가시키면 Satellite Treatment Plants, 즉 위성 처리 설비로서 다양한 플랜트들이 독립적으로 운전되나 유출수는 중앙 하수 시스템으로 공이 운송됩니다. 한 단계 분산 정도를 증가시키면 Semi-Centralized Treatment Plant로 도시 내의 거주 지역들 간의 물 제이용 기능성을 갖는 또 다른 소규모 중앙 집중형 수처리 인프라입니다. Great Block 형태의 수처리 인프라는 학교, 병원, 그리고 특정 거주 지역 각각의 건물이 하수 처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좀 더 분산도를 높이면 4에서 12가구를 클러스터로 묶고 여기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인프라가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1인 가구별 하수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분산 정도가 높은 하수 처리 인프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분산형 수처리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상단의 두 사진은 플로런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수처리 설비 회사의 제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 좌측의 사진은 이 회사에서 중국 해난 프로빈스의 타이핑이라고 하는 인구 5천만 명이 거주하는 마을의 하수 처리를 위해 만든 처리 설비로서 완공 기간이 단 10일밖에 걸리지 않으며 중심 설비 기수는 Membrane Aerobic Biofilm Reactor, 즉 BABR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수처리 설비를 공장에서 만들어 스킨 마운티드 시스템 형태로 구현하여 팔기도 하고 또 각 시스템별로 규격화된 처리 용량이 있어 이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원하는 처리 효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소 규모를 갖는 설비 외에도
여러분이 친숙한 point of use 혹은 point of entry를 위한 시스템들도 일종의 분산형 수처리 구현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진은 다양한 미네랄 기반의 소재를 분획화된 공간에 담아 일종의 다단계 필터를 만들어 다양한 처리 기술을 동시에 구현하면서 물의 이취미적 혹은 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POE, Point of Entry 구현 장치입니다. 다음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확인되듯이 분산형 수처리 설비는 수원 근거리에 위치하므로 기존 수처리 인프라의 취수 설비 건설과 유지 혹은 보수를 위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러한 취수 설비와 관련된 비용이 전체 인프라 투자 비용의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특징을 갖는 분산형 수처리 설비는 기본적으로 처리 대상 수의 부피가 작으므로 처리 비용이 낮으며 설비의 유동성이 높으므로, 즉 목적에 따라서 설비의 설계 수정이 가능하므로 하수에서 유래하는 에너지나 유용 자원의 회수에 유리합니다. 이런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는 간단한 간이 위생 시설, 또 작은 규모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결합 시스템, 그리고 물 재이용과 자원 회수의 고효율 구현을 위한 설비를 모두 포함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명 기존 중앙 집중형 수처리 인프라 대비 경쟁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은 분산형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는 주변 상황 변화에 대해 가변성을 신속하게 탑재할 수 있는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의 장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수처리 시스템은 인구 증가로 인한 처리 용량의 증가 혹은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개선 시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필요하므로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아울러 공사로 인해 불가피한 용수 서비스의 중단 혹은 생산 용수의 양과 질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는 보다 유동적 대처가 가능하며 새로운 맞춤형 기술의 적용을 위한 설비의 업그레이드가 훨씬 용이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은 자연재해, 대규모 정전, 파업이나 테러로 인한 시설의 셧다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수요자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나, 분산형 수처리 설비의 경우 이런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능동적으로 해결 전략을 수립하기에 유리합니다. 목욕을 하거나 마시는 용도의 물의 수질 수준이 화장실 플러싱이나 집 앞의 정원을 가꾸는 데 사용되는 용수의 수질 수준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거주지의 공급 용수 50%가 음용수 외로 사용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90%가 음용수 수준 수질의 용수 공급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중앙 집중형 수처리 인프라의 경우 이런 최종 수요자의 어떤 목적을 반영하는 수질을 갖는 다양한 용수의 생산이 어려우므로 결국 과도한 기술의 적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많은 전력 소요와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분산형 수처리 설비의 경우 용도에 맞는 수준의 용수 생산, 즉 fit for purpose 전략이 가능하며, 또한 하수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맞춤형 수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물 재이용과 에너지 유용자원 회수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여기 분산형 수처리 설비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요리, 목욕, 빨래 등에서 배출된 하수와 화장실의 배변, 배뇨, 플러싱을 통해 발생하는 하수가 처음부터 분리 가능하므로 각각의 대상 오염 물질에 대해
적합한 기술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단 우측 그림은 실제 독일의 1인 가정을 위한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를 도식화한 것으로 역시 하수 성상별로 처음부터 분리해서 처리하며 이 가운데 배변, 배뇨, 폐기물은 따로 처리하여 연료나 유용 자원 회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산형 수처리 인프라는 단순히 중앙 집중형 수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불가피한 수처리 전략이 아니라 최근 이상기후 발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수자원으로서 레인워터 혹은 스톰워터를 그대로 저류하였다 방류하지 말고 이를 적절히 처리하여 non-potable water로서 사용하는 방안을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수자원 확보 외에도 집중 폭우 시 우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는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은 도입, 설계, 시공, 감사 등 모든 단계가 해당 지역의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우리가 부산 기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그 용도가 변경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 도입 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용인이나 수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다른 지역의 재이용수보다는 거주민이 속해 있는 해당 지역의 하수를 재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감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향후 분산형 수처리 설비 도입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해결 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진 않았으나 현재 가뭄이 극심하여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호주나 미국의 경우 이미 분산형 수처리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거나 그 도입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넘어야 할 여러 배리어를 이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Spatial and Temporal Scale Issue라든지 Legal Institutional Issue로 귀결되게 됩니다. 특히 레인워터, 스톰워터를 새로운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할 경우 이는 지역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해당 수자원의 양과 수질이 달라지며 또 용량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설비의 설계와 시기별 지역별 운영, 유지 측면에서의 제약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자원 도입이나 물 재용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 지역별로 다르므로 보편적 물 복지 제공 측면에서 어떤 형평성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의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단순히 전력 효율, 전력 소요 측면에서 유리함을 들어 분산형 수처리 설비를 도입하기에는 그 기술적 효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분석 툴이 부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산형 수처리 설비가 지역사회에 도입되었을 경우 설비 설계, 운영, 유지, 감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레인워터나 스톰워터 등 새로운 수자원 활용에 대한 수질 기준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